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0일 목요일인데요. 오늘은 좀 굉장히 좀 짚고 넘어갈 만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따로 이렇게 이슈만 한 편을 따로 녹화를 합니다. 자, 우선은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이거는. 트럼프가 터키 경제를 쓸어버릴 것이라고 오늘 아침에 경고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시장이 요만큼 개파락할 걸 요렇게 많이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한글날에 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한글날 우리 연휴 사이에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싸우고 있죠, 그죠?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트럼프가 미국이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 편을 들어주면서 터키가 시리아를 공격하는 걸 막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제 이 말바꾸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 미국이 크루드족에서 발 빼겠다라고 얘기해서 터키가 시리아를 공격했고 터키가 시리아를 공격하니까 지금 다시 트럼프가 니네 시리아 공격하면은 없애버리겠어라고 하고 지금 이제 그 터키 경제를 쓸어버릴 것이라고 터키에 경고를 한 게 지금 상황입니다. 아주 짧은 사이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미국이 보여주면서 좀 지금까지 미국이 국제적으로 쌓아놨던 국제 경찰의 이미지라든가 뭐 큰형님의 이미지는 이제 갈수록 더 처참하게 박살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그 트럼프가 펜타곤에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직속으로다가 그냥 야 쿠르드족 그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빼라는 명령을 국방부하고 얘기도 안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쪽 군대에다 얘기해가지고 그쪽 쿠르드족에 있는 군대가 철수하고 있을 때 펜타곤은 몰랐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요. 하여튼 굉장히 미국이 요즘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어떤 시스템으로 딱딱딱 짜져서 돌아가는 게 미국인데 뭐 완전 지금 그 시스템이 개판이 나고 있죠. 솔직히 이런 거는 뭐 당장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아닌데 이 솔직히 미국의 그 국제적인 영향력이나 어떤 신뢰도에 있어서는 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오는 그런 뭐 그런 이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린 주식쟁이니까 돈 얘기를 좀 하자면요. 요거 먼저 볼까요?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파월 의장이 한글날 전후로 해서 던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상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우선은 이런 건 사실 별거 아니고 트럼프가 하도 파월 의장한테 니네 금리 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파월 의장이 드디어 참다 승질이 나서 파월 금리 인하 압박에도 페드는 독립적이다 라고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다니고 있고요. 아무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보유자산 확대한 조만간 발표. 이게 뭐냐면은요, 다시 양적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테이퍼링이 뭔지 아시죠? 연준이 국채 매입을 해가지고 연준이 채권 매입을 해가지고 요렇게 연준이 가지고 있는 대차 대조표가 요렇게 커졌어요. 왜냐? 채권을 매입했으니까 요렇게 대차 대조표가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어 재작년인가 하여튼 2015년인가 16년부터 해서 좀 줄이기 시작해갖고 테이퍼링이라 하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보유자산을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요렇게. 근데 그 축소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너무 많이 축소가 돼서 뭐 10년물하고 3개월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그리고 며칠 전에 리보 금리가 급등하고 뭐 이런 좀 단기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 위기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유동성 위기가 터진다는 거는 그 연준이 테이퍼링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드디어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고 보유자산 확대안이라면 다시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양적 완화안을 조만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은 부양책으로 오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희를 조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파월 의장의 지금 생각은 뭐냐면은 파월 의장의 지금 생각은 일단 미국 경제는 좋아요. 미국 경제 좋고 그리고 실업률, 물가라는 데이터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파월 의장은 그 금리를 더 올리고 싶어 합니다. 속마음은요.
속마음은 금리를 더 올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다음번에 금융위기가 조만간 올 것 같긴 한데, 금융위기 마려운데, 금융위기가 왔을 때 연준에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금리 인하와 어떤 양적 완화 이런 건데, 금리가 2%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봐야 다음번 위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위기가 오면 어떡하지? 다음번에도 금리 인하해서 이 위기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그나마 미국 경기가 좋고 실업률, 물가라는 지표가 괜찮을 때 빨리 다음번 금융위기를 대비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올려놓자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파월의 생각입니다. 사실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리고 싶어 하는데 이 양반은 근데 근데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요. 트럼프가 여기저기서 뭐 유로존하고도 지금 싸운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신흥국에서는 발작이 나고 있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들 때문에 이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자꾸 확산이 되고 주가가 비리비리하니까 파월 의장이 야 우리 미국 경제 좋고 실업률하고 물가 좋지만은 앞으로 그 트럼프가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르고 신흥국도 상당히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니네를 봐줘서 니네 사정을 봐줘서 금리를 올리고 싶지만은 특별히 내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파월 의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양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시장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파월의 보유자산 확대안은 결과적으로 이 양적 완화 부양책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본인은 자기의 그 중앙은행장으로서의 어떤 자존심과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위해서 이거를 부양책으로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효과는 부양책하고 똑같습니다. 양적 완화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양적 완화가 다시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굉장히 이거 우리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요게 이제 어제 나온 뉴스고요. 10월 9일날 오전 8시에 나온 뉴스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요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제 나온 뉴스인데 파월 의장이 볼커룰 완화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이 두 가지 조치가 나오는 거죠. 양적 완화하고 볼커를 완화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주식 대박입니다. 뭐 당장 10월 달이기 때문에 뭐 10월 달에는 효과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게 그래서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거시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는 이 큰 두 가지 조치가 지금 어제 두 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볼커룰은 뭐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 나고 나서 금융위기가 난 이유가 대형 은행들이 자기 돈과 남의 돈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고위험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게 실패가 나서 금융위기로 이어졌는데 저 은행놈들의 무책임한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막아보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법이 볼커 룰입니다. 볼커 장관인가가 하여튼 만들었다 해서 볼커 룰인데 이 볼커 룰을 이제 완화하겠다라고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글날 이 파월 의장이 무슨 약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하루 사이에 굉장히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조치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엄청 센 거예요. 별 5개짜리 조치가 2개나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 완화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일부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 및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금지한다. 뭐 이런 프랍 트레이딩에 관련된 부분은 뭐 계속 금지가 된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이 룰이 완화가 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은행권들이 미국에 있는 글로벌 은행들이 볼커룰 때문에 묶여서 투자할 수 없었던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죄다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채권은 이미 버블이 가득가득 차 있죠. 그래서 채권에선 돈이 빠지는 추세인데 그 뭉칫돈이 새로 나온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채권으로 갈까요? 주식으로 갈까요? 한번 하여튼 알아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조치입니다.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이벤트가 아니고 어떤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래서 양적 완화에다가 지금 이 볼커를 완화까지 돼버리면은 아마 시장의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요. 이렇게 중요한 뉴스들이 있어요. 제가 뭐 이건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제가 8월 26일 날 제 방송 제목으로도 썼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 가입했다고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뉴스가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사실 별거 아니라고 한 줄로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이게 한 줄로 넘어갈 만한 뉴스가 아니거든요. 이 8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필승 코리아 펀드를 가입했는데 이게 이제 말이 필승 코리아 펀드지 결과적으로 이게 그 주식 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가 바닥이니까 니네 주식 사도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이 조치인데 실제로 날짜 한번 차트로 볼게요. 8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 펀드 가입한 날이 요 날이죠. 8월 26일 날 선물이 25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뒤로 한 달 동안 올랐죠. 대단합니다. 그죠? 이런 뉴스가 진짜 중요한 뉴스인데 아무튼 이런 조치들을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십시오. 어떤 뭐 시리아를 폭격을 하니 뭐 미중 무역 협상 물론 그건 중요한 뉴스네요. 뭐 돼지열병이니 이런 거 말고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뉴스가 뭔가를 좀 잘 파악하려고 하십시오.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그런 뉴스들이 두 개가 나온 거죠. 볼커를 완화하고 양적 완화 실시하고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볼커를 완화하고 양적 완화란 뉴스는 거의 문재인 대통령 펀드 가입보다 한 2배, 3배는 더 강력한 그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지긴 좋아질 건데 문제는 이제 당분간 그게 남았죠. 당분간 다음 주에는 미국 주식 만기주고요. 그죠? 미국 옵션 시장 만기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10월 달은 이래저래 아무튼 대충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큰 돈을 움직이게 할 건데 아마 그 위력은 11월 달이나부터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어제 트럼프 탄핵안 그죠? 관련된 뉴스도 나왔죠. 백악관이 탄핵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를 하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죠. 어차피 선거까지 1년 남았으니까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벌어보자 라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솔직히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지지율을 높여야 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또 시장에 충격을 주려나. 미중 무역 협상 타결시켜도 지지율은 오를 것 같고 중국과 더 피터지게 싸워도 지지율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트럼프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부분이 사실상 트럼프 이 아저씨가 사실상 좀 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장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솔직히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슈가 정말 많았어요. 중요한 뉴스들도 많았고 그래서 뉴스만 좀 따로 언급을 했고요. 우리나라 주식은 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미국 주식 시장보다 어쩌면 하방에 대한 지지력이 더 좋습니다. 제가 사놓은 하이닉스는 제가 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점이 자꾸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삼성전자하고 선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지력이 미국 주식보다 좋다고 보셔도 뭐 무방합니다. 그리고 요즘 환율 보셔도 이게 어떤 위기나 한국 주식 매도로 흐름이 가고 있지 않아요. 달러 인덱스가 뭐 99, 100 가까이 올라가는 와중에도 우리나라 환율은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계속 못 올라가죠. 올라봐야 뭐 1206원까지 오르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음봉입니다. 여러분들 뭐 물론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환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일단 이 모습이 이게 환율이 올라가겠다고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굳건하다. 우리나라 주식은 여전히 살만하고 추세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구제역 참 확진 판정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 상승 종목 상위 쭉 보시면은 여기서 관련 종목들 없어요. 다만 이제 일부 제약바이오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오르고 있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돈 되는 부분이 뭔가 하여튼 좀 잘 찾아보시고 돈들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이슈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